안녕하십니까? 25년간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전 과장 박세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우리 집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다주택자라서 중과세 맞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우시죠? 더 큰 문제는 2025년부터 부동산 양도세 제도가 또 바뀐다는 겁니다. 모르고 팔았다가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더 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25년 실무 경험으로 알게 된 2025년 양도세 완전 정복법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확정된 다주택자 중과세 1년 연장과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혜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강남구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양도세를 무려 3천만 원이나 절약하셨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대부분 분들이 양도세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히 끝까지 보시면 세무서에서도 잘 모르는 숨겨진 절세 비법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동산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막막하고 현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양도세를 잘못 계산해서 예상보다 몇천만 원을 더 낸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다주택자분들은 중과세까지 적용되어서 기본 세율보다 20-30%포인트를 더 내야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25년 동안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이 있어요. 세법에서 허용하는 제도인데도 대부분 모르고 계세요. 실제로 올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혜택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세무 공무원이 아니면 정말 알기 어려워요. 끝까지 보시면 저만이 알 수 있었던 실무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비밀들을 알 수 있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1998년부터 2023년까지 2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팀에서 15년, 세무조사팀에서 10년간 일하면서 양도세의 모든 제도를 직접 담당했어요. 연간 수만 건의 양도세 신고서를 검토했고 세무조사를 통해 어떤 방법이 세법에 위반되고 어떤 방법이 합법적인 절세인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부동산 세제 개편 업무를 담당하면서 새로운 제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적용되는지 내부에서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양도세 완전 정복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중과세 1년 연장 혜택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소식이에요. 원래 2025년 5월까지였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2026년 5월까지는 이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3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그중 한 채를 5억 원에 매각하려고 하세요. 양도 차익이 2억 원 나온다면 원래라면 중과세로 세율이 기본 세율 45%에 30%포인트를 더해서 75%가 적용되어야 해요. 하지만 2026년 5월까지 매각하시면 기본 세율 45%만 적용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2억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6천만 원의 차이가 나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어야 하고, 둘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셋째,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양도 시기는 잔금 지급일이 기준이니까 계약은 미리 하더라도 잔금일이 2026년 5월 9일을 넘으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12억 비과세 혜택입니다. 이것도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을 매각할 때 6억 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2025년부터는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서초구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 경우를 보겠습니다. 15년 전에 3억 원에 구입한 집을 15억 원에 매각하려고 하세요. 양도 차익이 12억 원인데 기존 제도라면 6억 원을 초과하는 6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12억 원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이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절약되는 세금이 약 2억 원 정도 되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둘째,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셋째,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기간이 더 길어야 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확대입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2025년부터는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인천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투자용 아파트를 20년간 보유하고 계세요. 양도 차익이 1억 원 나온다면 20년 보유에 따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80%가 적용되어서 실제 과세 대상은 2천만 원만 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3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4%씩 올라가는데 15년 이상부터는 매년 8%씩 올라가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이 50%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중과세 유예 혜택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연금계좌 납입 세액공제 신설입니다. 이건 정말 새로운 제도예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팔아서 그 돈을 연금계좌에 넣으면 납입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1주택을 팔아서 5억 원을 받으셨어요. 이 중 3억 원을 연금계좌에 넣으시면 3천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액 공제액을 다시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소형 신축주택 중과세 제외 연장입니다.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하면 다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어요. 대구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셨어요. 원래라면 2주택자가 되어서 여러 불이익이 있지만 이 제도 덕분에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소형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며 신축주택이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용도 변경 주택 특례입니다.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해주는 제도가 생겼어요. 광주에 사시는 김아무개 씨는 10년 전에 상가 건물을 구입해서 5년간 상가로 사용하다가 5년 전에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세요. 기존에는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5년만 인정받았는데 이제는 전체 10년을 모두 인정받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실무에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양도시기 판정입니다. 양도세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잔금일보다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중과세 유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필요경비 인정 범위입니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중개수수료, 취득세, 인지세, 등록세는 당연히 인정되고 시설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도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셋째, 거주기간 입증 방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도 잘 모르는 고급 절세 비법을 공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양도시기 조절입니다.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양도시기를 다른 해로 분산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배우자 증여 활용입니다. 양도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을 분산해서 누진세율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증여세와 비교해서 유리한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입니다. 양도하기 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정 기간 후 양도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들은 정말 세무서에서 오래 일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세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특히 실무를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신고 타이밍이나 서류 준비 요령, 그리고 세무조사 대응 방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들까지 포함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 25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내부 정보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5년 종합부동산세 완전정복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지금까지 전 국세청 과장 박세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